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는 이주찬 기자가 이어가고요. 그리고 월드클래스 이용주 게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캡처해 주세요. 지금 캡처해서 네, 지금 이주찬 기자랑 이현주 캐스터 나갈 때 올려주세요. 하나, 좋습니다. 둘, 셋. 이주찬 기자 거의 정치인 포스 선거 나가시는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어제 첫 도시락 이슈 진행했잖아요. 온라인에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사 제목이었던 만큼 그랬던 건데 네.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주찬 기자 덕분이죠. 그렇죠. 네, 덕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정치인 포스로 열어주셨는데 얼마나 멋진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오늘 됩니다. 도시락 네. 이슈는 첫 번째 도시락 열어주시죠. 하나, 둘, 셋, 빠밤. 가슴골 약수입니다. 논란이 됐죠. 네, 방송인 이경실 씨가 한 발언이죠.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 이재훈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희롱이 아니냐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적인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이경실 씨에 대해 한 대학생이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논란에 그치지 않고 뭔가 이제 절차가 막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었죠? 네, 이경실 씨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스페셜 DJ를 맡았는데요. 네. 드라마 홍보를 위해 출연한 배우 이재훈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두고 이를 두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네. 제가 직접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해당 발언은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파인 것 보이냐? 가슴골에 물을 흘려 밑에서 받아 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기자님 지금 그렇게 워딩을 그렇게 발음하시니까 상황의 심각성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하게 그냥 읽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관련 기사들을 저도 좀 읽어봤는데 네. 그 뒷얘기가 더 세더라고요. 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위가 약한 부분이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세져서 말도 안 되는 막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약간 좀 이게 시대착오적인 성희롱이라 선을 넘었다라는 게 이제 네티즌들의 비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발언을 뭐 남성이 했느냐 여성이 했느냐를 떠나서 이런 식의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고발장을 낸 사람은 연세대학생 A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경실 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A 씨는 만약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을 것이라며 성평등 인식으로 볼 때 누구든 성적인 언행을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외에 방송통신시민위원회에도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실 씨 측 반응도 나왔나요? 그렇죠. 이경실 측 반응 측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좀 반응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다음 도시락은 열어놨죠. 하나, 둘, 셋, 빠밤. 19년 미제 성폭행범 잡았다. 어. 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어제 19년 전 2급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범인을 찾아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범인은 지난 2004년 5월 성남시에 있는 한 지하 상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여인숙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옷에서 범인의 DNA를 검출했지만 누군지 특정하지 못해서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어떻게 범인을 찾게 된 건가요? 네, 바로 DNA 대조였습니다. 네. 2021년 9월 대리기사로 일하던 6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19년 전 미제 사건과 수법이 비슷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이 남성의 DNA를 국가수에 의뢰해 보관 중이던 19년 전 용의자 DNA와 대조해서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이었는데 좀 뒤늦게라도 잡았으니까 다행이고요. 또 더구나 집행유예를 풀려날 상황이었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참 끔찍할 뻔했습니다. 끝까지 좀 이렇게 수사기관의 근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영구 미제 사건도 많잖아요. 네. 네, 마지막 도시락도 열어볼까요? 마지막 도시락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시락. 하나, 둘, 셋, 빠밤. 유튜브 영상도 아. 복붙입니다.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다는 뜻이죠. 네. 요즘 유튜브에서 컨텐트 베끼기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표절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초보 유튜브들을 상대로 남의 컨텐츠를 베끼라는 강조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개인 유튜브를 뭐 운영하고 있는 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창작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이거를 넘어서 크리에이터들이 창작을 하기 때문에 번아웃까지 가요. 약간 뭐 정신병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그 기로에서 정말 이 모든 혼을 다 짜내서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뭐 베껴서 이 돈을 버는 걸 뭐 강의를 하고 이게 올바른 사회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범죄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다 이 돈 때문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유튜브 콘텐츠 표절 피해자를 만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목소리만 다르고 내용은 완전히 판박이었는데 과학 유튜버 지식인 미나니가 복제품으로 의심하는 다른 유튜버의 콘텐츠를 제시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비교를 해보죠. 물방울이 입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소량이라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조금 위험하긴 했습니다. 방금 물방울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셨나요? 소량이라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우주에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두 개 반복해서 튼 거 아니죠 지금? 네, 와. 진짜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같죠? 너무 비슷한데. 이게 총 한 2분 15초짜리 영상인데 지금 일부만 보여드렸죠? 네. 이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화면이 같은 구성이고 아이고. 같은 화면을 갖다가 썼습니다. 야. 지식인 미나니가 공개적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영상이 또 곧바로 삭제가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또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베껴서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는 그 베끼기 법 동영상 예. 강좌까지 있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려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수익이 더 올라가면 하시고 싶으신 것들 뭐 있으세요? 채널을 한 3, 4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널 3, 4개를 만들어서 네. 약간 공장처럼 0명부터 1000명 구간은 수정하지 마세요. 그냥 100% 카피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와. 야, 이걸 떳떳하게 이렇게. 그렇죠. 예. 일단 비슷하게 베껴서 대량으로 올려놓으면 수익은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많은데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콘텐츠를 더 쉽게 베낄 수 있어서 비슷한 피해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와, 방금 화면에 그 강의 제목이 무조건 돈만 보고 유튜브 키우기였거든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건 진짜 저작권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따끈따끈한 도시락 이슈 잘 들었슈.